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FSD 베타 12.3.1을 리뷰를 좀 하면서, 근데 너무 중요한 뉴스가 있죠. 물론 근데 앞선 인트로 영상 보시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차들이 많이 온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 들어가는 건 참 자신감 있게, 그래서 위력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정말 중요한 뉴스가, 데모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공짜로, 이제 테슬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원먼스 트라이얼을 이제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FSD 베타를, 이 버전을 12죠. 버전 12 12.3.1을 이거를 써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써본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잘 쓰고 있고 이것의 장점을 너무 잘 느끼고 있어서 FSD 판매량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모르죠. 이게 참 AI라는 게 아직은 어렵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비판하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자꾸 옛날에 프로그래밍 코드 짜던 걸 생각하셔서 비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 AI의 발전이 무궁무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진짜 자주 업데이트되고, 지금까지도 저도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가 세츄레이트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거를 아득히 뛰어넘고, 물론 중간에 약간 정체되는 느낌도 있었지만 요즘 발전하는 속도는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경험을 해보고 마치 그게 전부인 양 테슬라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게 하루 이틀 써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보유하지 않으면은 이 장점을 잘 모르고, 물론 장기간 보유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여기 위주로 됐기 때문에 AI라는 거는 다각도로 코드가 아닙니다. 어떤 때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또 댓글에 그런 이슈가 S랑 X, 하필 제가 가진 차들이 다 이슈가 해서 뭐 왼쪽에 휠이 깨진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때문에 저는 오른쪽 휠을 깨먹었습니다. 왼쪽이 아니죠. 다들 왼쪽이라 그러는데 저는 오른쪽인데, 여태까지 그거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외에 뭐 딱히 차량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그런 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데이터 부족이라든지 트레이닝 때문에 이게 생긴 건지, 이 동네만 베스트 케이스로 일론 머스크가 시연할 정도로 좋아서 여기만 아무 일이 없는 건지 테슬라만 알겠죠. 그러니까 AI는 좀 그걸 이해하는 게, 다들 쏠림이 있으니까 이걸 가진 사람들이 다 쏠림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그렇죠. 이게 아직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저는 그런 걸 겪지 않았고, 뭐, 차도 잘 비켜줍니다. 예. 얘가 워낙 교통 흐름을 잘 잡아서 빨리 가긴 하는데, 잘 비켜주고, 근데 또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 FSD 채택률. 그러니까 AI랑 대화하다 보면은 영상 만들기가 참 수월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러프하게 에스티메이션 좀 달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 유저가 얼마인지를 밝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AI가 찾은 게, 구글이 찾은 건 28만 5천 대를 2022년에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28만 5천 명이 넘는다라는 거. 근데 얘가 계산한 걸 보면은, 그리고 2024년 거의 1년하고 2개월 정도, 그 캘린더로는 2년인데 여긴 디셈버고 제뉴얼이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국에, 북미에, 노스 아메리카에 1.5 밀리언이 팔렸으니까 이걸 나눠버려서 19%의 오너가 북미에서 이걸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미니멈일 거라고, 얘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량 대수부터가 훨씬 뒤에 많이 팔린 거를 전에 채택 전에 한 걸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더 레이시 높다고 보고요. 2022년에 제가 한번 모델 S나 X를 가지신 분들은 절반 가까이란 통계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건 샘플링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게 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주변이나 제 느낌상 이제 고가의 차량으로 갈수록 별 부담이 안 되니까요. 저는 서브스크립션이 아니라 무조건 다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산 게 훨씬 이득이고, 전에 사면 훨씬 쌌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저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라든지 해외에서는 아직 이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또 거셀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약간 좀 먼저 미리 산 사람들의 좀 로얄티를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 잘 안 팔리면 그렇게 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차량 가격을 깎아서, 말도 못하게 깎아서, 심지어는 저도 모델 S 베이스 가격은 지금이 훨씬 쌉니다. 단지 전 FSD를 싸게 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리지 않으셨으면 나오자마자 바로 샀을 텐데, 그렇죠. 그때도 그래서 올라서 사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샀던 베이스, 옵션은 좀 달라졌지만, 거기서 조금 위안을 가지면, 베이스는 제가 산 거보다 $10,000나 싸죠, 지금이. 그냥 이자율을 많이 싸게 샀기 때문에 그거에 위안을 갖고 있는 건데, 그때 론도 더 땡겼어야 되는데, 이자율도 낮았는데, 그걸 뭐 하러, 그때까지도 그런, 한국인의 특성을 못 버려서, 뭘 하러 그렇게 다운페이를 많이 하고, 오히려 지금 다운페이를 많이 하고, 내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참, 금융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FSD 가격을 지금 깎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깎았죠. 15,000불 했더니 아마 뚜껑 꼈나 봅니다. 아무도 안 샀나 봅니다. 그리고 12,000달러로 깎은 다음에는 그 가격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근거로 얘가 계산하는 숫자는 미니멈이다. 제가 볼 때 한 25% 정도는 최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거기서 단 10%만이라도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테슬라한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량 판매가 요즘 불안불안하죠. 중국 데이터도 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 중국 경기도 안 좋고, 여전히 이런 자동차를, 특히 전기차죠. 전기차를 많이 사려고 하진 않으니까요. 포드나 GM도 지금 미래 얘기가, 포드도 지금 감산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걸 고려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괜찮습니다.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나, 절대 판매량이 좀 불안한 면이 있죠. 근데 이런 FSD로 지금 타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정도면 테슬라가, 제가 모델 X 사기 전에 여기서 FSD 베타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그거를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본인들도 이거를 소유하고 자기 차여야 되고, 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테슬라도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풀어버린 거죠. 데모 드라이버에도 풀고,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신 차들에도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차량의 부족분을 FSD로 지금 뚫어보려고 하는 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그 정도로 올라왔다는 자신감, 그리고 AI의 엄청난 발전, 지금 계속 발전하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버전업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테슬라를 볼 때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차는 한번 내가 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차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발전했지만 지금 발전소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그런 과거의 경험에 묶여가지고 비판만 하는 거는, 글쎄요, 좀 이젠 좀 많이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FS 베타 V12 12.3.1 계속 리뷰인데요. 이거 가다 보면은, 묘하게 저 오른쪽에 길이 나 있죠. 내비게이션 상은 이 다음,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사는 사람도 가끔 가다 저기로 잘못 빠져서 돌기도 하죠. 근데 얘는 칼같이 저기를 안 가더라고요. 이게 위력이죠. 난 항상 실수 안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사람이 간사하고 자기가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도 사실은 섰다가 우회전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인의 앞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사람을 보는 능력은 더 칼 같은데 예전에는 과격하게 섰는데 그 처리가 너무 좋아졌고 지금도 보십시오.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물론 왼쪽으로 당연히 가게 되는데 이런 미세한 것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그것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붙어있는 입구는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것도 양쪽 오는 차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V11에선 여기서 경고가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섰죠. 물론 그때보다 교통량이 조금 적어서 이걸 완벽하게 잘 해냈다고 얘기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항상 그런 상황을 또 구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AI의 딜레마죠. 얘가 코드대로 하더라도 실제 코드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주변 상황도 그거랑 맞춰줘야 되고, 이거 복합적인 거를 뉴럴넷으로 옵티마이즈 돼서 어떤 상황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도 제가 이거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줬죠. 이게 길폭이 여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 달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오른쪽에 이런 블럭이라든지 장애물 때문에 요크를 저렇게 틀어버리더라고요. 참 재미납니다. 여기 길이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는 경고가 전 버전에서는 전전이죠. V11에서는 있었는데 그거를 여유롭게 위화감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요리조리. 근데 교통량이 더 세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더라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점. 그걸 제가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도 이 라인을 끝까지 쓰는 게 더 끝까지 사람같이 쓴다라는 게 오른쪽에 차가 철길에서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좁은 도로폭에서도 살짝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도 확실히 좋아진 게 이런 눈치 보온다라든지 이제 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양쪽 마주 보는 쪽에서 좌회전 서로 좌회전이면은 사람이니까 이거를 가상의 라인을 긋고 그걸 들어가지 그걸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예전 버전에는 그게 좀 불안했습니다. V11에서는. 근데 V12에서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서도 사람이 굉장히 시야가 제한됩니다. 이게 왼쪽을 그냥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정말 세게 틀어야지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더 정확히 보더라고요. 카메라가 옆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치 보고 안전하게 오히려 사각이 많아서 사람이면 사고 날 확률이 또 높은데 얘는 정말 잘하더라. 그 라인 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점선이나 이런 게 잘 그려져 있지 않아도 가상의 라인을 정말 잘 그려간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 마주보는 쪽에서도 좌회전이 아까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좌회전선을 바로 타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에서 바로 깊숙한 좌회전으로 가지 않죠. 두 번째 좌회전선에 쓰죠. 요런 것도 참 라인 선택하는 면이나 제가 말한 게 여기입니다. 저 건너편에서 차는 이제 올 텐데 그걸 기가 막히게 전에 버클리에서도 제가 모델 X로 좀 쫄린다고 그랬는데 노란불에서 기가 막히게 파고들질 않나 이런 것도 상황 봐서 너무 깔끔하게 하는 게 정말 놀랍고 그 다음 돌자마자 공사 구간이 있는데도 그걸 알아서 공사 구간이 있으니까 옆에 살짝 붙여서 간다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어쩌다 대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항시 이 동네에서 한 이 정도는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선 테슬라가 한 달 공짜로 쓰는 것과 데모 시승 때 이걸 바로 맛보게 해주는 거 자신감 이게 이 정도로 핸들리니까 저기서 차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도 왜 이걸 여유롭게 헤쳐나간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